혈액이 중요한 만큼 혈관도 튼튼해야 할 것 같은데 당독소라고 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음식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까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그런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요,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처리를 해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올 때이고요. 두 번째로는 처리하는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성분은 AGE라고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고요. 쉬운 말로는 당독소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 당독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백질과 당을 고열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최종 당화산물 글라이코톡신이라고 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베이컨이나 양념갈비, 떡갈비 같이 양념이 들어간 고기라든지 햄버거 패티 등이 될 수 있겠죠. 갈변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갈색으로 변하는 최종 당화산물은요, 두 가지 경로로 우리 몸에 유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식을 통해서 당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약 120도 이상의 온도로 직화로 고기를 요리했을 때 당독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직화로 고기를 구우면요, 노랗게 갈변을 하면서 먹음직스러워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주로 양념고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장입니다. 메주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요, 메주에 있던 단백질 성분과 당 성분이 반응을 해서 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우리 체내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과잉되어져서 우리 혈액 안에 떠돌아다니게 되고요. 이러한 당이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체온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최종 단화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당독소는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거나 체내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혈관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요, 혈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독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작용은 무엇일까요? 몸속에서 만들어진 당독소는요, 단백질, 즉 혈관 내벽에 잘 달라붙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에 응축해서 혈관을 떠돌아다니다가 뇌혈관까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기에 붙어서 혈관의 염증 반응과 우리 몸의 장기를 산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장기 등의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치매라든지 암과 같은 아주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당독소가 산화되면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화적 손상은 노화도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도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당독소와 결합하게 되면 주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로 알려져 있는 이 당독소는요, 당뇨에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니, 당뇨병이 있으면 당독소가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져서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노화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과 당이 같이 있는 식품이라면 어디서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조리법에 따라 당독소의 생성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물에 데치거나 찜 요리를 하게 되면 당독소의 생성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름에 튀긴다거나 불에 직화로 구워서 만들어진 요리라면요, 당독소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고기를 구워 드시게 되면요, 찌거나 데치는 것보다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당독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직화한 고기입니다. 베이컨이 대표적인데요. 고기를 직화로 굽고 훈연을 하게 됨으로써 당독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BBQ 형태로 직화한다면 당독소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양념갈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감자에는요,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지만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편입니다. 감자를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게 되면은요,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반응 때문에 당독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견과류를 굽거나 튀긴 음식에도 당독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으로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요. 혈관의 경화와 체내 염증을 자주 유발하는 성분으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요, 몸에 좋지만 쉽게 변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조합을 해가지고 식물성 기름을 다시 동물성 기름처럼 만든 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혈액 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요,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마저린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쇼티닝을 이용해서 만든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도넛이나 머핀, 크로켓, 치킨, 피자, 팝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당독소가 많은 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드시는 음식의 산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드실 때 식초나 레몬즙 같은 것을 첨가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고기에 식초나 레몬즙을 첨가했을 때 당독소 수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식초라든지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구워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삶거나 쪄서 드시면 더 안전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혈관 내의 당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과당입니다. 액상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단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맛이 나는 음료는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라고 알고 계셔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과일은 주스로 드시기보다는요, 과일 자체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저탄고제와 같은 식습관을 이용해서 인슐린의 민감성을 키워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식후에는 걷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장해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은 공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혈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변하게 됩니다. 민감성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저탄고지도 같은 원리에서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게 되면 민감한 인슐린의 민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야만이 빨리빨리 당을 처리가 돼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혈액 안에 들어있는 당이 당독소로 변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